요새 3주 연속 주말만 되면은 이슈가 나고 있어요. 이번 주 10일에서 11일쯤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회의를 하고 발표를 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12일날 CPI가 발표납니다. 관세 발표 나오고 CPI 발표 나면은 다음 주 화수목은 긴장의 도가니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중국은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 타격이 큰 품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를 자극하면서 관세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만큼만 준비하려고 했는데 쇼맨십이 있잖아요. 받고 하나 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결국 최종적인 관세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람을 풀어놨다 쪼였다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증시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망가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증시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관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이게 발표되면서 증시가 좀 내렸는데 금요일에는 4%를 넘겼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 초반대였습니다. 4% 초반대가 됐다는 거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관세 하나로 인플레 기대치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인플레가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판매자는 이제 가격에 반영을 미리 해둬야 되겠죠. 서서히 가격 인상 통보를 할 겁니다. 소비자는 인플레 우려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축되기 시작하죠. CPI는 12일에 발표되는데 3개월 연속 상승세였어요. 관세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CPI가 상승 중이었다. 9월분이 2.4%였었거든요. 인플레 2% 목표에 거의 다 도달했었죠. 금리 인하 많이 할 줄 알고 기대도 좀 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이번 발표분은 2.9%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터미널로 봤는데도 3%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요소들이 CPI를 떨어뜨릴 만한 어떤 호재들이 없습니다. 2달 정도는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정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시는 반년 뒤 1년 뒤를 바라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만큼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관세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if라는 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CPI 발표치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시장에 지금 충격을 알려주고 있다. 인플레가 3%로 고착되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플레로 인한 부담감이 더 커질 겁니다. 서머스는 인플레 1%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 CPI가 4% 정도 된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인플레가 후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인플레 진전이라는 문구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강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랑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의 이득이 가는 것들만 챙기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미국도 피해기 때문에 관세를 제대로 부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트럼프는 관세를 걷어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침체가 와야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었고, 그때 오히려 2019년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걱정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베이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2기가 원하는 모습이 그런 생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적당히 거두지 않겠는가, 이게 예상이고,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역은 줄어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침체인 상황에서 더 침체가 발생하겠죠. 그 나라들의 침체를 활용해서 미국은 인플레를 적당히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물건 가격을 낮추겠죠. 할인해서 판매를 하겠죠. 테무 알리가 해외에서 떠리로 들어오는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물건인 상태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지금처럼 뜨겁지 않고 약간 차가운 상태가 된다면은 미국도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더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부채 이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작년에 10년물 금리가 4% 아래 정도 됐었는데 연방 부채 이자가 1조 달러 했었습니다. 예산안이 6조 3천억 달러 정도인데 이자만 1조 달러를 냈었어요. 6분의 1이 대출 이자입니다. 지금처럼 4.5%를 유지하면은 1조 7천억 달러까지 부채 이자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부채 이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3% 초반대로 내려온다. 0.5조 달러 수준까지 부채 이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법인세 인하를 할 수 있는 세수가 마련되는 거죠.
굳이 트리거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인플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엔화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간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108 정도로 강달러예요. 여기서 약달러로 되면 미국에 있었던 달러가 다른 나라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일본으로도 많이 흘러가겠죠. 엔화가 강해지겠죠. 일본으로 자금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게 선순환을 돌면서 엔캐리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서서히 하락한다던가 매력을 잃어버린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는 엔캐리 청산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일본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요. 엔겔 지수가 4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가난한 상태다 이 말이죠. 고물가이면서 경기 호황이면은 그래도 어찌저찌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일본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CPI를 보면요. 3개월간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에도 일본 물가가 상승한다고 예상했었는데 CPI가 하락하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2% 아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아래였었던 CPI가 3달 만에 3.4%까지 올라가요. 이게 1월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됐었고요. 가파른 상승세를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2월은 불가능하겠죠. 연달아 하기에는 일본도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멀지 않은 시기에 금리를 또 올릴 겁니다. 현재가 0.5인데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면은 1%가 돼요. 이게 최소한으로 필요해 보이고 여기서 CPI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올해 일본은 금리를 4번 정도 올려야 되는 초강수를 띄워야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은 그만큼 일본의 국채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이라는 전제를 깔아본 적이 없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채권 시장이 가장 취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제 1.3%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보니까 벌써 이만큼 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0.8% 아래였었거든요. 일본의 CPI 상승세와 일치하게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0.5%의 기준금리가 1.3까지 가려면은 금리를 3번 올려야 됩니다. 반면에 미국채 금리는 4.5% 수준으로 일본의 금리와 격차가 좁혀졌어요. 금리차가 좁아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줄어들고요. 환율과 금리 모두 엔캐리 청산이 유리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리한 환경이 몇 년 동안 갔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물밀듯이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물밀듯이 들어갔던 미국에 있었던 일본 돈들이 쉬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었던 유동성이 서서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물가 상승 속도가 장난 아닌 게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33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까지 단행했습니다. 91년이면요. 일본이 잘 살던 시절 그 수준만큼 임금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0.2% 감소했죠. 가난해진 겁니다.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은 실질 임금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임금 인상 시위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보다 임금을 덜 올려줬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거 아니냐, 약덕 기업들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수출, 소비, 생산 모두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더 올려준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거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일본 경제는 역성장했고요. 물가는 오르고 개인들은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하는데 일본이 오히려 더 제일 가까운 모습이에요. 이럴 때 처방은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긴축을 해야 됩니다.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죽은 척 하다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일본의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은 인플레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고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욕을 엄청 먹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은 일본이 해외로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3년 전에 미국이 이런 상황에 걸려가지고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었는데 일본이 지금 그걸 따라한다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면은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겠죠.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4,7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청산 가능한 금액은 3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시장에 별 영향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은 평상시에 매도 가능한 돈들일 때인 거고 위기가 오면은 안 팔아야 될 것도 팔아서 현찰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팔고 나올까요? 지금 가장 유동성 좋고 시세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 가장 유동성이 좋고 시세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이유로 엔화가 9주 동안 강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1% 이상으로 올리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일본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상도덕 없는 전략이 일본도 상도덕 없는 경제 국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미국 체면을 지금 지켜줄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에 미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얻어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리를 눈치 보면서 안 올려야 된다던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은 한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 이슈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